학교를 다닌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학생들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어쩌면 더 오랜 기간 학교를 다녀온 학내 노동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잘 들리지 않았던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닌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여기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멋있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약간 뭐냐면 약간 고고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서울대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청소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식당 노동자분들도 인터뷰하면 그냥 되게 뿌듯해하고 흐뭇해하시거든요. 학생들 그냥 착실하고 착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학생들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학생들도 알아. 지적 있어서 미안해요. 네,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고 그만큼 열심히 배우고 해서 나가서 이제 필요한 사람 돼야지. 저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듯 학교의 자부심을, 학생들의 애정을, 업무의 보람을 가지고 일하려 하지만 항상 좋은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저런 거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인데 너무 이것저것 요구할 수는 없어 또.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2022년, 204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드는데 거기에 서울대학교 자체 직원에 대한 내용을 쏙 뺐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 구성이 정규직이 1,000명이고 비정규직이 2,000명인데 이 정규직 2,000명에 대한 내용을 쏙 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앞으로 2040년까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도적으로만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들 말고 실제로 노동자분들 삶에 들어가면은 되게 사소한 것들도 토로를 많이 하세요. 휴게 공간 같은 것도 원래는 막 엄청 수면 위로 떠오르던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처음에 접근을 하지만 막상 취재하러 들어가서는 그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또 새로운 의제를 찾아 다른 것들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또 노동조합에 가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게 없는 건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소급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휴게 시설 같은 부분은 노동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그걸 따지면 사실 제가 일하는 곳에 심지어는 제가 휴식하는 곳과 일하는 곳이 같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책상에 일하다가 밤에 다닐 수 있을 때 바닥에서 자야 돼요. 그 의자 밀고. 사실 그리고 엄밀하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해를 하는 게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학생들 내보내고 그 공간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 결정권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를 더하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여기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021년 정도부터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반환기금 동행동 비서부에서 활동해온 세한사 학부에서 전공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2018년에 생겼을 때부터 꾸준히 당시에 정규직화라는 게 사회적 화두가 되었지만은 서울대에서의 정규직화 혹은 고용 형태 전환이라는 것이 꽤나 불완전하거나 혹은 이제 많은 미비함을 갖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창립이 되어서 그 후부터 좀 고용 구조의 문제라든가 혹은 전환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나 차별 이런 문제들, 또 노동 조건의 어떤 향상이 좀 미진한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뤄왔었고요. 영화나 이제 미술 이런 걸 통해서건 아니면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걸 통해서건 혹은 체육과 스포츠권을 통해서건 간에 우리가 다양한 삶의 영역이 노동과 일에 되게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노동을 인식을 할 때 좀 단순하게 노동 조건이나 이제 노동 투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계를 맺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좀 유치하거나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노학연대라고 했을 때 노동자와 학생이라고 해서 같은 학교의 공간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지만 너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도 오면은 너무 따뜻하게 다 해주셔서 얼굴도 이렇게 알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대감이 생기고 공감이 생기고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경비노동자에 관한 다큐멘터리 교대를 만들었던 졸업생 박건우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서울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 라는 기록을 남겨두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사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이 몇 안 되는 관객들에게 작게나마 어떤 인상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연하신 분들이랑 저한테는 엄청 큰 변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빗소리에서 이전 학기까지 대표를 했었고 지금은 활동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올해 입학해서 동아리 빗소리를 처음 들어오고 한 학기 활동한 후에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주 열리는 세미나 활동과 이제 한 학기에 팀을 꾸려서 나가는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원론적인 거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부 수집이 되어서 학교 측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학교 측에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생 단위들이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그러한 사안들을 수집을 한다거나 어떤 학교 생활협동조합 측에서 피켓팅 시위를 할 때 연서명을 이제 학생들이 나서서 공유를 하고 뭐 의제화한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두의 학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와 그에 연대하는 학생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그냥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그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다. 다만 그 노동자분들이 충분하게 휴게 공간이라든지 충분한 급여라든지 충분한 근로조건이나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서 아직도 여전히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가끔 노동조합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할 경우가 가끔 있을 거예요. 종종. 그럴 때마다 단순히 학업에 방해된다고 좀 색안경을 끼고 안 보셨으면 좋겠다. 왜 저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주장하는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읽어봐 주시고 공감하려는 마음 가져주신다면 언론이건 혹은 사회건 혹은 학내 학생들이건 간에 계속해서 가시화되었던 목소리들이 비가시화되지 않게 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거창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대라든가 혹은 이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결부된 코스에서 각자 교류 혹은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의제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거, 그게 저는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부탁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응원한다거나, 혹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였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학생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측면은 노동자분들에게 저희가 희망을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진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불을 지펴서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심어준다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힘들어도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해줘서 다음날 출근할 때는 조금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저는 노동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한번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그때 학생분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께서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니의 마음들이시니까 너무 고마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학생들이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큰 일을 안 해주더라도 이런 관심이 저희들한테 그 자체가 커다란 응원이고 도움이죠. 그것처럼 큰 도움은 없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 구성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큰 응원이고 큰 격려고 큰 박수, 큰 칭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내 노동자에게 서울대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땀과 노력으로 공간을 지탱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살피기 시작한다면, 크고 작은 관심이 모여 다니다라는 말에 존중과 연대 의미가 덧붙는다면, 비로소 서울대학교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